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난 개띠는 천간의 무토와 지지의 술토가 겹친 구조라 토의 본성이 두텁게 자리한 명국을 이뤘습니다. 토가 강하면 성실과 책임감, 신뢰라는 장점이 단단히 드러났고 동시에 흐름이 굳어 재성의 유통이 더딘 단점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초년과 중년에는 비겁과 인성이 강해 생활의 기반은 지켰으나 식상이 약해 수입 동력이 늦게 살아나는 경향이 잦았고 들어온 재성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지출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경험하기 쉬웠습니다. 이런 구조는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행 배치에서 비롯된 순환의 문제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띠가 재물운을 실질로 바꾸려면 식상에서 재성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열어주는 생활 처방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운세 흐름에서는 토금 상생의 구도가 점차 또렷해졌고 토가 제자리를 잡으면 금이 재련되어 재성관성의 체계가 정비되는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토를 보하고 비위를 안정시키는 섭생이 필수적이었고 소화 흡수력이 올라가야 식상이 맑아져 재성으로 자연스럽게 생조가 이어졌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기운을 드리는 의식으로 보았고 섭취하는 재료의 오행성과 조리 방식이 운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이라 규정했습니다. 무술년 개띠에게는 토를 맑히고 금의 칼날을 둥글게 하는 선택, 나아가 수의 순환을 보태 재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선택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개띠가 말년의 재물복을 크게 여는 3가지 음식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어떤 오행적 성질을 지니고 식상과 재성의 연결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왜 개띠의 체질적 구조와 합덕을 이루는지, 일상에서 어떤 빈도로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지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생활 식단의 작은 전환이 사주의 큰 축을 움직이는지를 실제 원리와 사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난 개띠는 무토와 술토라는 두터운 토의 기운을 타고난 덕분에 책임감과 의리를 평생의 덕목으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챙기며 자신의 몫을 뒤로 미루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주의 구조를 깊게 살펴보면 토가 과중하게 작용할 때는 흐름이 막혀 재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재성이란 곧 재물과 실질적 결실을 의미하는데 토가 무겁게 눌리면 들어온 돈이 머물지 못하고 지출이나 의무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행의 순환이 균형을 잃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무토와 술토가 중첩된 명식은 초년과 중년에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게 만들었고 본인의 삶에서는 늘 재물이 부족하다는 체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손에 남는 것이 적어 허무함과 체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결핍의 시간을 단순한 손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말년의 큰 재물운을 담기 위한 토양을 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토는 본래 모든 것을 담고 키우는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년의 희생과 고생은 마치 밭을 갈고 씨앗을 심는 과정과 같았고 그 결과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풍성한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개띠에게 부족함의 경험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후반부 운세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명리학은 반드시 순환을 전제로 하고 흩어진 기운이 언젠가는 모여 흐름을 바꾸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성실과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말년에 재물이 터져 나오는 복으로 귀결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식상의 기운을 드러내는 중요한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식상이란 곧 창조와 표현, 생산의 힘을 의미하며 이 힘이 살아있어야 재성을 생하여 재물운이 제대로 힘을 얻었습니다. 개띠는 무토와 술토의 기운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토의 기질이 두텁게 작동했습니다.
토는 본래 모든 것을 담고 기르는 힘을 지녔지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흐름을 막아 답답함을 주고 반대로 약해지면 뿌리를 잃어 재물의 기운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구조로 흘렀습니다. 따라서 58년 개띠에게 필요한 것은 토의 기운을 단단히 하면서도 지나치게 무겁지 않게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토가 제자리를 잡으면 금이 재련되어 쓰임을 얻고 수가 흘러 금을 생하니 재성의 힘이 자연스럽게 커졌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재물은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균형을 회복하면 재성은 뿌리를 내리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음식은 중요한 매개가 되었습니다. 뿌리 채소나 곡식처럼 토의 기운을 직접 보강하는 음식은 개띠의 체질을 안정시켰고 수분이 풍부한 식재료나 황색 계열의 재료는 토와 수, 금의 순환을 원활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토를 맑히고 금과 수의 연결을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 파동이 부드럽게 순환하며 오래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개띠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사주적 기운을 바로잡는 생활 속 열쇠였습니다. 매일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토의 기운이 달라지고 그것이 식상의 작용으로 이어져 재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음식 선택은 말년의 재물운을 키우는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개띠에게 권하는 음식은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는 대표적인 뿌리작물로 땅속 깊이 자리하며 토의 기운을 고스란히 흡수한 식재료였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뿌리 채소는 토의 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무술년에 태어난 개띠처럼 토가 과도하게 중첩된 경우에는 흐름을 조율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토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마치 저수지가 막혀 물이 썩듯이 재물의 기운도 고여 순환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고구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토의 막힘을 풀어주고 재물이 흘러들어와 돌고 도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구마는 속을 따뜻하게 데워 주어 비위의 기능을 살렸습니다. 사주에서 위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들어온 재물이 머물 수 있었는데 고구마는 소화와 흡수를 원활하게 하여 그릇을 튼튼히 하고 막힌 기운을 열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던 재물이 비로소 자리를 잡고 쌓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차원이 아니라 재성의 발현과 직결된 작용이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수확한 고구마는 단맛이 진해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단맛은 토의 기운을 보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토가 허할 때는 힘을 주고 토가 과중할 때는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따라서 개띠가 가을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은 사주의 균형을 잡고 재성을 활발히 작동시키는 데 더없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고구마는 흔한 간식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사주적 해석에서는 말년의 재물운을 회복시키는 뿌리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땅속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에너지를 모았다가 꺼내 쓰는 고구마의 성질은 오랫동안 성실히 살아온 개띠가 말년에 비로소 큰 재물을 얻게 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꾸준히 고구마를 섭취하는 작은 실천은 곧 재물운의 순환을 되살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개띠에게 권하는 음식은 배추였습니다. 배추는 토양의 기운을 흠뻑 머금고 자라며 사주적으로 토의 균형을 바로잡는 대표적인 채소로 해석되었습니다. 개띠는 무토와 술토의 기운을 동시에 지녀 토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토는 안정감보다는 답답함과 정체로 이어져 재성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자유롭게 순환하지 못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결국 흩어지는 경험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배추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막힌 통로를 열어 주어 재성이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배추의 맑고 시원한 성질은 몸의 속을 깨끗하게 하고 기운을 청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주적으로 청량함은 곧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의미였고 이는 재물이 들어와도 막힘없이 돌며 머무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술토의 기운이 강한 개띠는 자신도 모르게 고집과 집착으로 인해 재물의 길을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배추는 그 무거운 토를 가볍게 풀어주며 답답했던 재물운을 시원하게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몸을 시원하게 하는 채소가 아니라 운에 막힌 길을 트는 상징적 매개체가 된 셈이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친 배추김치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발효는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고 기존의 기운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사주명리학에서는 정체된 기운을 움직이는 전환의 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김치로 먹은 배추는 단순한 채소를 넘어 재성의 기운을 크게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며 쌓여있던 결핍이 점차 풍요로 바뀌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배추는 밥상 위에 흔한 반찬을 넘어 개띠의 토 기운을 말키고 재물운을 크게 불러오는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꾸준히 배추를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무겁게 정체된 토를 정화하여 재성이 제대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사주적 실천이었습니다. 말년의 개띠에게 배추는 재물의 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풍요를 불러들이는 푸른 신호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띠에게 권하는 음식은 단호박이었습니다. 단호박은 겉모습부터 짙은 황금빛을 띠고 있었고 이 빛깔은 사주명리학적으로 재성과 직결되는 색이었습니다. 황색은 토의 본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금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술년에 태어난 개띠는 토가 지나치게 중첩되어 재물이 고여 막히거나 흩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단호박은 그 무거운 토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재물의 통로를 활짝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단호박은 단맛을 지녀 결핍을 채우고 허한 마음을 다스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단맛을 토의 기운과 연결했는데 부족한 토에는 힘을 더하고 과한 토에는 기운을 순환시켜 균형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은 개띠가 가진 토의 과중함을 완화하면서도 토의 뿌리를 단단히 세워주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재성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들어온 재물이 오래 머물며 커질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위장을 튼튼히 하는 효능이 있어 사주적 상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주에서는 위장을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해석했는데 그릇이 튼튼해야 재물이 들어와도 흘러나가지 않고 쌓일 수 있었습니다. 단호박죽처럼 부드럽게 조리해 먹으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위장이 편안해져 재물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넓고 단단해졌습니다. 따라서 단호박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개띠가 말년에 풍요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물의 저장고를 강화하는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단호박은 황금빛을 지닌 그 자체로 복과 재물을 끌어오는 기운을 품고 있었으며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사주적 기운을 바로잡는 생활 속 의식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접어든 개띠가 단호박을 통해 허기를 채우고 부족함을 풍요로 전환할 때 재물운은 한층 활발해지고 삶은 여유와 넉넉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단호박은 말년 개띠에게 재물복을 불러오는 황금빛 열쇠로 작용했습니다.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난 개띠는 초년과 중년에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재물이 손에 잡히지 않고 흩어지는 흐름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무토와 술토의 기운이 겹치면서 토가 지나치게 강해졌고 이로 인해 재성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주명리학은 운의 변화가 반드시 순환한다고 말합니다. 초년과 중년의 결핍과 고생은 결국 말년의 커다란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며 이는 개띠의 명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었습니다. 토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했던 시기가 지나가면 토금 상생의 구조가 잡히면서 재성이 비로소 힘을 얻게 되었고 이는 곧 말년의 재물이 터져 나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구마, 배추, 단호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운세를 전환하는 매개체로 작용했습니다. 고구마는 토의 기운을 따뜻하게 순환시켜 막힌 재물의 흐름을 열어주었고 배추는 무겁게 정체된 토를 말키며 재성이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황금빛의 파동을 품어 토와 금을 동시에 보완하며 재물을 붙잡아 두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이 합쳐졌을 때 초년과 중년에 흩어졌던 재물운이 한데 모여 강한 힘으로 터져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말년의 개띠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을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풍요를 체감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꾸준히 이 음식을 섭취하며 사주의 흐름을 바로잡는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빈 그릇처럼 느껴졌던 삶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사주적으로 운의 균형을 되살리는 행위였고 그 결과로 재물복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전환점을 직접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년 개띠에게 이 시기는 하늘이 밀어주는 시기였고
그 복은 성실히 살아온 삶에 대한 반드시 돌아오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고구마와 배추, 단호박은 단순히 밥상 위에서 맛을 즐기는 재료가 아니라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난 개띠가 말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재물의 열쇠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은 토의 기운을 정비하고 재성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매개가 되었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손에 잡히지 않던 재물을 끝내 붙잡아 두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마음과 의식이 기운을 움직인다고 보았기에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나는 풍요롭다, 재물이 모이고 있다라는 확신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이 파동이 되어 실제로 재물운을 불러들이고 말년의 복을 더욱 크게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운은 하늘이 열어주는 길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은 스스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초년과 중년의 부족함은 이미 지나갔고 말년에는 그 고생이 결실로 돌아오는 흐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작은 실천을 통해 운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은 그 출발점이자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의식이었고 이를 통해 개띠의 기운은 점차 풍요로 변했습니다. 꾸준히 이어가는 섭생의 습관과 확신 어린 마음가짐은 사주에서 말하는 대운을 실질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분들께 작은 권유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댓글에 복 들어와라 라는 글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한 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언이 되었고 선언은 곧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말은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은 곧 운을 바꾸는 힘을 지녔습니다. 댓글에 남긴 글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굳히고 파동을 변화시켜 말년에 더 큰 재물복이 들어오는 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58년 개띠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실함은 헛되지 않았고 이제는 풍요를 누릴 차례였습니다.